자, HLB 배포를 가지고 크게 그리고 멀리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크게 가치 변화가 명확하게 청사진이 그려진 그런 주식을 찾는다는 것은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뭐 삼성전자, 삼성전기, 뭐 기아차, 뭐 현대차, 뭐 은행주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을 주로 보죠. 자, 그런 종목들 보면은 경기가 어떻고 저떻고 이런 부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흔들리게 되죠. 많이 팔리면 주가는 또 올라갈 거고, 덜 팔리면 경기가 또 좋지 않구나 이러면서 주가는 또 하락을 또 하게 될 거고. 자, 이러다 보니까 특별하게 혁신적인 큰 매출 변화가 발생할 만한 그런 부분이 장착이 되지 않는다면 주가의 큰 변화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주가의 큰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 낼 만한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는 경우도 아주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발견이 됐을 때 그 부분이 정말로 변화가 실제로 일어난다 그러면 정말로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수익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예는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죠. 자, 그런데 이제 자주 일어나지 않을 뿐입니다. 지나고 나면은 저때 저거 내가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서 한번 도전해 봤으면, 이런 이 후회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이런 큰 부를 한번 가져보겠다는 그런 야망이 있어야지 그런 후회도 하죠. 그런 게 없다 그러면 그런 후회도 없습니다. 그냥 주식이 뭐 도박판이지 뭐 여기에서 돈 뭐 벌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뭐 야망이 없으면 그런 후회도 사실은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계속 주식에서 뭔가를 한번 이루어 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파고들고 이 야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후회를 한 번씩 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거의 다 한 번씩은 해봤을 거다. 그런 후회를 남기는 그런 부분들이 다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배포를 가지고 크게 멀리 보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HLB 주식 숫자를 늘리기 정말 좋은 때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좀 더 내려갈지 아니면은 반등할지 이거는 알 수 없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지금의 위치는 상당히 이 어브노멀한 상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상당히 인위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이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누구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자기 돈 가지고 본인이 이 판단을 하는 거죠. 어떤 유튜브에 보면은 팔아라 그러고, 어떤 유튜브를 보면은 사라 그러고, 뭐 그러겠죠. 뭐 좋다 그러고 안 좋다 그러고 다 뭐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래저래 뭐 보는 시각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가치만 바라보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매수하고 매도하고 하는 것들은 다 본인이 보고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렇다는 거지 이렇게 해라라는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제가 목표한 그런 곳까지 정말로 내가 간다 그러면 1000주만 딱 가지고 있다 그러면 50억이 되는 겁니다. 50억. 1000주만 가지고 있으면 50억. 정말로 이거 도전 한번 해봐야지 하는 이런 의욕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000주 가지고 50억이 된다 그러는데 여기에 의욕을 그리고 아주 흥분된
이런 긴 항해를 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약 5개가 출시되는 게 5년 정도 보고 있는 거죠. 그 5년이라서 5년 후를 보고 있는 건데 그 5개 암에 대한 FDA 승인을 받고 출시가 된다고 하면은 이 출시가 되고 나서 또 판매가 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한 5년에서 7년 정도까지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때쯤 되면은 주당 500만 원 절대 꿈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당장 지금 뭐 10만 원 가는 것도 갖다 무너지고 있는데 아주 초근접적인 현미경으로 주가를 바라보고 있으면 이런 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현미경으로 보고 있는데 망원경으로 보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이게 말이 통하지 않죠.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주식은 망원경으로 쳐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크게 돈 번 사람들이 전부 다 현미경을 보면서 주식 투자한 사람이 큰 돈을 벌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망원경을 가지고 저 뒤에 미래를 쳐다보면서 주식 투자를 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꽤 많이 있죠.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 뭐 대표적으로 꼽으면 워렌 버핏하고 피터 린치 딱 꼽을 수 있죠. 몇만 프로 정도 이렇게 수익이 났죠. 워렌 버핏은 워낙에 저 뒤까지 망원경을 갖다가 무슨 천체 망원경을 쓴 사람이 워렌 버핏이죠. 자, 그 사람은 몇십만 프로 정도 수익이 났겠죠. 그렇게 났습니다, 실제. 자,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목표는 높게 잡는 게 좋습니다. 높게 잡아놓고 주당 5년 후에 500만 원 딱 잡아놓죠. 5년이나 한 7년 정도 예상이 되는데 아무튼 500만 원 딱 잡아놓고 설사 500만 원까지 못 간다 그러면 뭐 한 400만 원에서 팔면 되죠, 뭐. 그렇게 팔면 되는 겁니다. 목표는 일단은 높게 잡아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그래도 내가 만족할 만한 정말로 후회하지 않을 만한 그런 수준에서 내가 매도를 하더라도 그런 수준에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목표 자체를 나는 12만 원 뭐 이렇게 잡아놔 버리면 그거는 뭐 없죠. 바로 코앞에 현미경으로 바라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는 나는 30만 원. 그것도 현미경입니다. 현미경. 현미경은 아니고 그거는 그냥 눈으로 보는 거겠죠. 이 정도는 그냥 극현실주의 뭐 요 정도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제 주식은 가능성이 정말로 베팅 해볼 만한 그런 확실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망원경으로 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거기까지 도달해서 그런 부분을 다 먹는 사람은 정말로 몇 명 되지 않을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그 부분을 다 먹는 사람 딱 한 명은 일단 정해져 있습니다. 진양곤 회장이죠. 진양곤 회장. 자, 지금까지도 주식을 한 주도 팔지 않았고 앞으로도 팔지 않겠죠. 지금까지 팔지 않았는데 앞으로 팔 이유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그런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때까지 거의 무조건 가지고 있을 사람은 진양건 회장이다 이렇게 보고, 아마존이 그랬죠. 아마존. 지금 아마존이 마이크로소프트보다 훨씬 더 시가총액이 높습니다. 그리고 제프 베조프가 빌 게이츠보다 이 재산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아마존이 정말로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습니다. 도대체 몇 배가 올랐는지 계산 자체가 잘 되지 않을 정도로 크게 성장을 했는데, 이 아마존을 그렇게 어마어마한 이 뻥튀기가 된 거죠. 만약에 거기에 뭐 한
10년, 15년 전에 1,000만 원을 투자했다. 1,000만 원만 투자했었어도 돈 걱정 없이 살만한 수준까지 이익이 났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급변하는 그런 상황은 자주 오지 않죠. 그런 아마존 같은 게 한 번만 더 오면 내가 아마존 정말 투자할 텐데 이렇게 항상 후회만 하게 되죠. 그리고 실제 그런 상황이 맞닥뜨려져도 그런 통찰력이 없으면, 선견지명이 없으면 절대로 잡아내지 못합니다. 지나고 나서 이 아마존 살 텐데, 이 HLB 그때 이게 맞았는데, 그러고 후회하고 있겠죠. 5년 뒤에. 저는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그냥 제 생각이니까 개개인마다 다 다르겠죠. 저는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도 지금 빨리 안 팔려서 2개 일단 내놨다 그랬죠. 2개 내놨는데 저는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지금 빨리 팔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한번 제대로 성공을 해서 한번 큰 발자취를 남겨보고 싶다,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워낙에 지금 그렇게 하기 정말 좋은, 정말로 딱 맞는 그런 종목이 이 HLB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끊임없는 공부와 노력으로 그리고 주식 투자 경력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개인 투자자를 향해서 간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유튜브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다짐을 하고 딱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의 이런 목표는 높게 잡을수록 좋다, 이런 부분까지 딱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완전히 맞아떨어지는 종목이 바로 이 HLB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제 주식 인생 이제 한 25년 다 돼 가는데 이 25년에 큰 족적을 남길 만한 이런 종목을 드디어 발견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한 2배 정도 수익을 내겠다, 3배 정도 수익을 내겠다, 자, 그런 수준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누가 보면은 미친놈이라 그러겠죠.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미친놈 소리를 듣지 않고는 그런 큰 수익을 얻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확신을 정말로 가지고 실행을 하는 사람만이 이렇게 실제로 이런 열매를 따 먹더라 하는 것을 경험으로 저는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천주 50억 요 내용 한번 보시면 이게 왜 안 될까? 안 되는 이유를 한번 찾아보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안 될 만한 이유를 아무리 찾아봐도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주당 500만 원은 가는구나. 그래서 할 수 없이 500만 원으로 잡은 겁니다. 안 갈 만한 이유를 아무리 찾아봤는데 저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극히 현실적으로 지금 매출을 잡아놓은 게 이 부분이죠. 콤보를 하고 있는 면역 항암제 콤보, 이런 부분은 좀 약간 제외된 부분, 그리고 항서제약 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또 가져와서 HLB에서 추가적으로 장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다 제거된 상태입니다. 자, 다 제거된 상태에서 피크 매출을 3조 3천억으로 보고 있죠. 자, 이 3조 3천억이 이게 다 시판이 되었을 때 지금의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 나오는 매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오는 시점이 5년 정도 보고 있는데, 그래서 5년 후에 딱 나오면 바로 피크 매출이 나올까? 자, 그런 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5년에서 한 7년 정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피크 매출이 3조 3천 나오면 영업이익이 70에서 80% 되기 때문에 2조 3천억 정도 되는 거죠.
자, 2조 3천억 정도 되는 겁니다. 자, 그 외에 세부적인 뭐 다른 것들, 선양낭성 암종이라든지 항서제약에서 여러 가지 콤보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는 다 제거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산이 된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PER 100이 가면 230조 정도 딱 나옵니다. 계산하면. 그리고 PER 50 정도 가면은 115조 정도 나오죠. 자, 그러나 이제 이게 주가가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이런 정말로 하나하나 현실화가 돼서 이런 매출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한 번쯤 이게 오버슈팅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자, 그렇게 오버슈팅이 나오면 이 정도의 영업이익률 70% 정도 되는 영업이익률이라고 하면은 PER 100은 한 번은 무조건 나온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보냐면 메디톡스에서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메디톡스가 영업이익률이 거의 40% 이상 나왔죠. 40% 이상에 육박했습니다. 그런 보톡스 대용품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40% 이상. 자, 그렇게 영업이익률이 크게 나오니까 한때 PER이 150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찍어주죠. 그런 시점이 반드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관점에서 또 보면 2019년 항서제 아파티닙 매출 4,600억, 리보세라닙의 피크 매출 3조 3천억. 자, 이렇게 보면 7배죠. 아파티닙이 지금 가치가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이렇게 이 항서제약 주가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했었죠. 자, 거기에서 봤을 때 나머지 파이프라인 가지고 4년 동안에 제자리 걸음했죠. 그러고 나서 아파티닙을 장착하고 시총이 60조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파이프라인에서도 4년 동안에 2배 정도는 가치 상승이 있었다라고 본다 그러면 10조를 떼준다고 하면 17조가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는 아파티닙의 가치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중국에서만 판매하는 거죠. 자, 그러나 이제 간암이라든지 대장암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 중국 시장하고는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훨씬 더 크죠. 자, 그렇지만 어쨌든 아파티닙의 가치 50조. 자, 거기에 리보세라닙 피크 매출 3조 3천억 하면은 7배 정도 되죠. 7을 곱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을 딱 곱하면 350조가 나오죠. 350조가 나옵니다. 그러나 저는 좀 겸손하게 PER 100 정도보다는 조금 못 미치게, 이게 피크 매출이다, 피크라고 하면은 조금 못 미치게 하면은 200조 정도 하면은 500만 원 정도 는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그런 부분입니다. 목표를 높이 세울수록 달성되는 결과물이 달라지죠. 목표를 20조로 잡고 있다. 그러면 목표가 또 20조면은 달성되는 결과물은 당연히 달라집니다. 목표가 20조다 그러면 조금 밑에서 좀 팔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목표를 여기로 잡아놨다 그러면 조금 뭐 올라왔을 때 판다고 해도 뭐 요 정도에서 팔 수는 있겠죠. 또는 요 정도에서 이렇게 결과물이 달라지는 겁니다. 달성되는 결과물이. 자, 그래서 목표를 높이 세우라 그랬죠. 이 사람이 세계에서 돈 제일 많이 주식으로 번 사람이 하라니까 한번 따라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딱 붙여놨습니다. 자, 한계를 규정해서 낮은 목표, 한계를 규정한 낮은 목표 이 정도 되겠죠. 20조. 자, 한계를 규정해서 낮은 목표 세우기보다는 고차 목표 세움으로써 달성 가능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에서 제가 미쳐버려야 된다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정말로 공부를 해봤더니 정말로 될 것 같다. 그러면 미쳐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큰 대여를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이 메디톡스에서 25,000원에 사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 4만원, 5만원에 팔지 않았다. 그리고 요때 사가지고 얘가 이거 30만원 무조건 갑니다. 이 30만원, 지금은 2만원이지만 30만원 무조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못 팔겠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
전부 다 미쳤다 그러겠죠. 여기서 딱 보면은 주가는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지금 15,000원 하고 있는데 25,000원에 사가지고 물려 있으면서 무슨 30만원 같은 소리, 꿈 같은 소리를 하고 있냐고. 전부 다 그랬겠죠. 실제로 주위에서 다 그랬습니다. 전부 다 그랬지만 얘는 그냥 그래서 미친놈 소리 들죠. 맨날 주식이 뭔지도 모르면서 얘가 무슨 30만원 건데 지금 이제 큰일 나게 이러다가 회사 없어질 것 같은데 무슨 30만원 같은 소리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다 했죠. 자, 그렇지만 실제 30만원을 넘었죠. 넘어서 60만원 80만원까지 찍었습니다. 25,000원에 사서 여기까지 정말로 먹었죠. 여기까지 실제로 본 사람입니다. 여기 미치지 않고서는 이렇게 들고 못 있습니다. 절대. 그래서 끝까지 가는 사람은 정말로 극소수에 불과할 거다. 이렇게 제가 단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말로 끝까지 가는 사람은 한 명은 확실합니다. 진양권 회장. 자, 이 아마존의 제프 베조프가 끝까지 갔죠. CEO니까 끝까지 가는 겁니다. CEO니까. 자, 그렇게 가서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가 돼버렸죠.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약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이런 확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은 진양권 회장이 정말로 이제 지금 이건희 회장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죠. 아무도. 서정진 회장이 바짝 따라붙었지만 그래봤자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서정진 회장이 11조, 이건희 회장이 22조죠. 그걸 넘어서려고 하면은 정말로 혁신적인 뭔가를 하는 그런 CEO만이 이건희 회장의 이런 어마어마한 재력을 넘어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부자는 하늘에서 내려주죠. 진양권 회장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가 부자가 되겠죠. 진양권 회장이 재벌이 그렇게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이 되지 않으면 저도 이렇게 큰 50억을 거머쥐기 힘듭니다. 천주만 해도 50억이니 천주보다 저는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러면 엄청난 돈을 거머쥘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전부 다 주위에서 미쳤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계산을 해보면 하나도 미치지 않았죠. 이 정확하게 산수죠. 산수. 수학도 아니고 산수입니다. 산수 가지고 지금 이제 기업 가치 분석하는 그런 툴 가지고 딱 계산하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딱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목표를 한계를 규정해서 목표를 세우지 말고 사실 뭐 이 한계를 뭐 이것도 어찌 보면 약간 규정한 겁니다. 규정 안에서 세운다면은 여기 잡아야죠. 350조. 350조 잡아야 되는데 350조까지 잡으면 너무 미친놈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조금 현실적으로 200조를 잡은 겁니다. 자, 이렇게 PR 100도 안 됩니다. 그래봤자 그렇게 해서 200조를 잡았는데 진양권 회장이 잡은 목표 시총은 110조죠. 아주 겸손하게 잡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겸손하게 잡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쭉 타고 올라갈 때 피크치기를 찍으면서 오버슈팅이 나오면 110조보다는 무조건 더 가게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진양권 회장께서 110조 얘기한 거는 그런 오버슈팅 말고 왔다 갔다 하다가 유지하는 수준을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요렇게 보는 부분입니다. 지금 뭐 진양권 회장께서 이렇게 주중간담회에서 110조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무슨 110조냐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저는 무슨 110조밖에 안 잡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충분히 230조까지 갈 만한데 상당히 겸손한 사람이구나.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목표는 높이 세울수록 달성되는 결과물은 달라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세운 부분이
허황된 게 아니죠. 이런 데이터에 기반해서 계산을 해본 그런 값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